식별안전보건교육.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 위험물질의 성질과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취급 방법과 필수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및 대피 요령을 숙지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본 교육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 이해,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 취급 방법 및 안전수칙, 응급조치 및 대피 요령, 정리 및 퀴즈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위험물질 취급 작업 이해.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위험물질 취급 작업 이해부터 시작해볼까요? 위험물질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GHS 분류 시스템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 심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장에서 보셨을 폭발성 물질, 인화성, 산화성, 고압가스, 부식성, 급성독성, 유해성, 건강위험, 환경유해성 등이 그 예시입니다. 각 심볼은 해당 물질이 지닌 주요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하여 작업자가 즉각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험 물질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먼저 폭발성 물질은 외부의 산소나 산화제 공급 없이도 가열, 마찰, 충격,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 격렬한 폭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발화성 물질은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지닌 물질로 물과 반응하거나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나트륨, 황리는 제3류 위험물입니다. 인화성 물질은 고체, 액체, 가스 형태로 존재하며 쉽게 연소되는 고체나 섭씨 60도 이하의 인화점을 가진 액체 등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성 물질은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촉진하는 성질을 가지며 산화를 촉진시키고 가연물과 만나면 화재 폭발 위험이 있어 가연물과 격리해야 합니다.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 이제 두 번째 주제,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에 대해 더욱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성 물질입니다. 폭발성 물질은 산소나 산화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격이나 마찰, 가열 등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히 분해되어 폭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폭발성 물질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에 노출되면 급격히 분해되어 폭발할 수 있고 물리적인 충격이나 마찰에 의해서도 쉽게 폭발합니다. 또한 장기 보관 시 불안정해져 자연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성 물질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은 폭발 시 발생하는 고압의 가스와 엄청난 에너지 방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편이 튀거나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여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폭발은 열, 빛, 그리고 큰 소리를 동반하는 급격한 분해 반응이 특징입니다. 주요 폭발성 물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질산에스테르류인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등, 니트로 화합물인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등, 아조 화합물, 마지막으로 유기과산화물인 과초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취급할 때는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열, 마찰, 충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며 화기와 함께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용 용기에 적정량만 보관하고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화성 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화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발화하거나 스스로 쉽게 발화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면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존재하며 물 또는 공기와의 접촉만으로도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화성 물질의 주요 특성은 바로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그리고 자연발화성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즉 외부의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주요 발화성 물질의 예시로는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알칼리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총리령으로 정하는 염화규소 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발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습기나 산화제와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해야 합니다. 화기, 열원, 마찰, 충격 등 모든 발화원을 제거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 관리와 밀폐 보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활성 가스 환경에서 취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산화성 물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화성 물질은 산화력이 강하여 가열, 충격 등에 의해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거나 연소 반응을 가속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유기 물질과 접촉 시 발화 및 폭발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유기 물질과 혼합 시 폭발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 열과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화재 시 산소를 공급하여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타 물질과의 반응으로 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산화성 물질의 예시로는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그리고 질산 및 그 염류 등이 있습니다. 산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가연물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충격이나 마찰을 금지하고 환원제와는 절대 접촉시켜서는 안 됩니다. 열원 근처 보관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화성 물질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화성 물질은 고체, 액체, 가스 형태로 존재하며 쉽게 연소되는 고체나 섭씨 60도 이하의 인화점을 가진 액체 등이 해당됩니다. 쉽게 휘발되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인화성 물질의 가장 큰 위험성은 낮은 인화점으로 인해 작은 불씨나 스파크에도 쉽게 발화한다는 점입니다. 증기가 공기와 혼합될 경우 폭발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여기서 인화점이란 가연성 액체나 고체에서 공기 중으로 충분한 양의 증기가 발생하여 작은 불꽃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순간적으로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인화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요 인화성 물질의 예시로는 메탄올, 아세톤, 가솔린 등이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흡연, 화기, 용접,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방폭형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증기나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국소배기 장치 또는 자연환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 한계점입니다. 이것은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물질의 혼합물이 폭발할 수 있는 농도, 압력, 온도 등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폭발한, 즉 LEL과 폭발상한, 즉 UEL이 있습니다. LEL은 폭발이 가능한 최소 농도를, UEL은 폭발이 가능한 최대 농도를 나타냅니다. 이 농도 범위 안에서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작업 환경에서 이 농도를 벗어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발화점 또는 자연 발화 온도입니다. 이것은 외부 점화원 없이 규정된 조건에서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공기 중에서 스스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발화점은 주변 환경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화점은 섭씨 200에서 400도 정도이며 자연 발화점은 섭씨 400에서 500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화점입니다. 물질의 증기가 공기와 섞여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로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37.8도 미만인 가연성 액체입니다. 낮은 인화점 물질일수록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물질별 인화점, 발화점, 폭발 한계점 등 주요 안전정보는 반드시 MSDS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MSDS에 기재된 물리화학적 특성에서 이러한 수치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모든 위험물질 취급 전에는 해당 수치들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 방법 및 안전수칙. 이제 세 번째 주제, 취급 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SDS는 화학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MSDS는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번부터 4번 항목은 기본 정보 및 위험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화학제품과 공급에 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그리고 응급조치 요령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5번부터 8번 항목은 대응 및 취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폭발 및 화재 시 대처 방법, 노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그리고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9번부터 12번 항목은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부터 16번 항목은 폐기 및 운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그리고 그 밖의 참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필수적으로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지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탄올의 MSDS에는 인화성 액체, 급성 독성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인화원과 격리하며 밀폐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의사 진료를 받고 피부 접촉 시 비누와 물로 씻어낸 후 의사 진료를 받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물질 취급의 기본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수칙 준수입니다. 물질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작업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보호구 착용입니다. 작업에 맞는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보호구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된 보호구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 환경 관리입니다. 충분한 환기와 정리정돈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 위험물질의 보관 장소와 취급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전 작업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작업 절차를 준수하는지, 위험 표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환기 시설을 가동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각 물질별 취급 안전 수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폭발성 물질입니다. 절대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열, 마찰, 충격을 방지하고 어떠한 형태의 열원, 마찰, 충격도 피해야 합니다. 화기에도 절대 접근 금지하며 폭발성 물질 근처에서는 모든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도 금지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취급 시 항상 적절한 개인 보호구, 즉 안전장갑, 보안경, 안전모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전기 방지 장비를 사용하고 작업장 내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관 원칙은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밀봉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사광선이나 고온 환경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화성 물질 취급 안전 수칙입니다. 첫째, 물이나 산화제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화기로부터 멀리하고 차가운 곳에 보관합니다. 셋째, 밀폐 및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기나 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밀폐된 용기에 불활성 가스 하에 보관합니다. 발화성 물질 중에서도 리튬, 칼륨, 나트륨 같은 물질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므로 D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황이나 황이는 열에 민감하므로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금속 분말은 정전기 방지와 분진 발생 억제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산화성 물질 취급 안전 수칙입니다. 첫째, 마찰, 가열, 충격을 금지해야 합니다. 외부 충격 및 마찰을 금지하고 화기 및 열원 접근을 금지하며 진동 및 충격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환원성 물질 및 유기 물질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환원성 물질과 격리 보관하고 유기 물질과 접촉을 금지하며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건조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원래 용기에 밀봉 보관하고 습기 접촉을 금지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에서는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화성 액체 취급 시 주요 안전수칙입니다. 첫째, 화기 및 열원 격리입니다. 화기 또는 점화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격리하고 열원, 전기 스파크 발생 장비 주변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작업장 내에는 화기 엄금 표지를 설치하고 직사광선 노출을 방지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통풍과 밀폐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작업장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여 시간당 10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기 뚜껑을 완전 밀폐해야 합니다. 적정 공기 기준 준수를 위해 산소 측정 결과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적정 공기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위험구역 내에는 방폭형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정전기 방지입니다. 모든 용기 및 장비는 접지를 실시하고 정전기 방지 작업복과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물질별 수칙 외에도 모든 위험물질 취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안전수칙이 있습니다. 바로 화기방지, 정전기방지, 충격방지, 그리고 자연 발화방지입니다. 화기방지를 위해서는 작업장 내 화기를 절대 휴대하면 안 됩니다. 흡연 라이터 성냥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험물 취급구역에는 화기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화기 작업이 필요할 때는 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안전조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는 정전기 방지 신발과 의류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든 장비 및 용기는 접지 처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정전기는 상대 습도가 45에서 55% 이상일 때 최소한으로 발생하며 습도가 낮을수록 특히 40% 이하일 때 정전기가 급격히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액체를 이송할 때는 유속을 제한하고 정전기 제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격 방지를 위해서는 위험물질 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재 및 타역 작업 시 완충제를 사용하고 천천히 이동하며 폭발성 물질 주변에서는 충격, 마찰, 진동 발생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보호캡이나 완충제 등 충격 방지 장치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연 발화 방지를 위해서는 물질별 보관 온도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사광선 노출을 금지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며 자연 발화 징후 연기, 이상 발열 등을 상시 감시해야 합니다. 환기시설을 구비하고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 순서와 작업 전 안전 점검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순서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작업 전 점검 단계에서는 MSDS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고 비상조치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 실행 단계에서는 표준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 종료 단계에서는 정리정돈을 하고 사용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 및 설비 점검으로는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등 작업장 환기 상태 확인, 정전기 방지 설비 작동 상태 확인, 방폭 설비 및 전기 설비 안전 점검, 그리고 비상 샤워 및 세안 설비 작동 확인 등이 있습니다. 개인 안전 점검으로는 적합한 개인 보호구 착용, 물질별 위험성 및 MSDS 내용 숙지, 비상 탈출 경로 및 대응 방법 숙지, 그리고 작업 전 건강 상태 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질 취급 안전 교육 내용은 일반적인 안전보건 교육과의 공통사항이 많습니다. 기계 및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으로 작업 설비와 도구의 위험 요소 파악 및 안전한 작업 경로 설정과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작업 시작 전 설비, 보호구, 주변 환경 안전성 확인 절차,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으로 작업장 OS 원칙과 위험물 저장 보관 정리정돈 방법,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물 사고 유형별 초기 대응 및 보고 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화학물질 노출 위험과 건강 영향, 건강검진 필요성,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MSDS 열람 방법 및 활용, 위험성 확인 절차 등도 공통으로 교육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응급조치 및 대피 요령. 이제 네 번째 주제, 응급조치 및 대피 요령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 유지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황 상태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물질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염 확산을 막고 추가적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질 근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 전파 및 보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변 동료와 관리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비상 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보호구 착용은 응급처치 시에도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한 구조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급대응 단계는 상황 인지 및 위험평가, 안전 확보 및 보호구 착용, 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 그리고 응급처치 및 대응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화재 상황 대응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초기 소화입니다. 소규모 화재 시 주변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 발령입니다.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고 주변 작업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 안전 대피입니다. 지정된 비상 대피로를 통해 신속히 대피하며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인명 구호입니다.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다섯째, 신고 절차입니다. 119에 신고하고 화재 위치, 상황, 부상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화재나 폭발, 자연 발화 의심 시 대피 및 대응 절차가 체계적으로 교육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 대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발 발화 징후 감지입니다. 폭발음, 화염, 연기, 이상 발열 등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대피 준비를 합니다. 둘째, 경보 및 알림입니다. 주변 동료에게 상황을 알리고 비상벨을 작동시킵니다. 셋째, 즉시 대피입니다. 미리 숙지된 비상 대피로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넷째, 인원 확인입니다. 지정된 집결지에서 인원을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대피 전에는 비상 대피로 위치 및 경로 숙지, 집결지 위치 확인, 비상벨 및 소화기 위치 파악, 그리고 위험 상황 보고 체계 숙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관은 응급조치 체계 점검과 대피 및 대응 절차 교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출 및 누출 사고 시 응급조치입니다.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발견 및 보고입니다. 유출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관리자나 동료에게 상황을 보고하며 필요시 비상벨을 작동시킵니다. 둘째, 확산 방지입니다. 흡착포나 모래로 유출물을 차단하고 배수구나 하수도를 보호하며 누출 지점을 격리합니다. 셋째, 환기 조치입니다.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환기하고 환기팬을 가동하며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넷째, 접근 통제입니다. 안전선을 설치하고 관계자 외출입을 금지하며 대피를 유도합니다. 다섯째, 노출자 처치입니다. 오염 부위를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세척하고 의료 지원을 요청하며 MSDS를 참고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응급조치 시에는 화학물질용 장갑, 보안경, 방독 마스크, 내화학성 앞치마 또는 보호복 착용과 같은 필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최소 2인 1조로 대응해야 하며 유출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완전한 방호 없이 밀폐 공간에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수구에 유출물을 방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리 및 퀴즈.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정리 및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한 위험물질 취급 안전 교육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위험물질의 특성 이해입니다. 폭발성,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물질의 성질과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험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안전수칙 준수입니다. 각 물질별 취급 방법과 안전수칙, 화기, 정전기, 충격 방지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MSDS 활용입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통해 필요한 안전 정보를 습득하고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넷째, 비상 대응 능력입니다. 이상 발견 시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을 숙지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화성 액체를 취급할 때 가장 적절한 안전 수칙은 무엇일까요? 1번. 열원 및 전기 스파크 발생 장비 근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번. 작업장 내 화기염금 표지를 설치합니다. 3번. 용기 뚜껑을 열어두어 증발을 방지합니다. 4번. 점화온과의 거리를 최소화합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인화성 액체는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 내 화기염금 표지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모든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유기물질과 접촉하여 반응을 촉진합니다. 2번. 진동 및 충격을 가하여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3번. 환원성 물질 및 유기물질과 접촉을 금지합니다. 4번. 습한 곳에 보관하여 반응을 유도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산화성 물질은 유기물질과 혼합 시 폭발 위험이 커지며 환원성 물질과는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통안전 수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정전기 방지 신발과 의류 착용. 2번. 위험물질 용기 취급 시 충격 주지 않기. 3번. 자연 발화증 후 연기 이상 발열 상시 감시. 4번. 습도 10% 이하로 유지하여 정전기 최소화. 정답은 4번입니다.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는 습도를 40% 이상으로 유지하여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모두 공통안전 수칙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MSDS의 주요 목적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화학물질의 판매량을 기록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2번.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한 취급 방법을 제공합니다. 3번. 화학물질의 가격 변동을 안내합니다. 4번. 화학물질의 제조 공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한 취급 방법, 응급조치 등 작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